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오늘 우리 대응이 내일 우리 세계와 우리 아이들의 전생애의 건강을 결정할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특히 우리 아이들의 전생애를 결정하는 길이 갈림길에 놓였는데요. 대응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대로 이 길로 가게 되면 오늘 이 시간 태어난 아이들은 그들의 먹거리와 숨쉬는 공기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각한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이 아이들이 자라게 될 지역사회의 대기오염 수준은 굉장히 심각한데요. 90% 이상의 도시 공기가 더 나빠질 겁니다. 이는 아이들의 폐와 심장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서 먹거리 불안정성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는데요. 영양 부족 문제는 특히 아이들에게 위험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자라갈 내내 위협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폭염, 태풍, 감염병 확산, 그리고 대규모 이주, 극심한 빈곤, 그리고 정신심리적 건강 문제가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미래는 꼭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전 세계의 대응이 오늘 이 시간 태어난 아이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오늘 태어난 아이가 6살이 될 때 영국은 더 이상 석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오늘 태어난 아이가 21살이 될 때 모든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태어난 아이가 31살이 될 때 전 세계가 마침내 네트 제로 시대로 갈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는 우리와 그리고 정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대담한 대응만이 오늘 태어난, 지금 이 시간 태어난 아이의 삶이 기후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제가 오늘 핵심적인 거는 오늘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태어난 아이. 오늘 이 시간 태어난 아이의 삶이 우리의 대응이 없으면 그 아이의 삶은 우리가 얼만큼 투자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조국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일부 인사처럼 이렇게 해서 열심히 투자를 해서 아이를 한다고 해서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에 의해서 그 아이의 삶이 결정되는 대로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 건강이나 이것이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아까 영상으로 보는 것을 4가지로 핵심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안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봐서 2가지인데 직접적 영향, 간접적 영향. 근데 간접적 영향을 크게 봐서 4가지. 자, 이해되시죠? 하나, 2개 이거를 잘해야 돼요. 직접적 영향, 간접적 영향. 그 간접적 영향은 4가지. 직접적 영향은 뭐냐? 당연히 더워지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재작년에 한국이 굉장히 더워서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로 열사병, 일사병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폭염으로 인해서 그 직접적인 너무 더워서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 이런 분들은 날이 더워지면 몸이 그 더위에 반응할 수 있는 조건들을 상실하면서 더 빨리 원래는 내일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내일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직접적 영향 첫 번째고 2번째 직접적 영향은 당연히 극단적 기후 이벤트로 인한 사망이죠.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가뭄이 들고 태풍이 몰아치고 그러면서 이 축대가 무너지고 이런 극단적 기후 이벤트가 굉장히 빈번할 것이다 라고
아마 어저께 기상학자분께서 얘기해 주셨을 텐데 그런 극단적 기후 이벤트는 당연히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죠. 그렇게 죽는 목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사망하는 그러한 건데 그 두 종류의 이벤트로 사망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사망하는 것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요. 사실은 더 큰 것은 간접적인 영향인데 간접적인 영향은 4가지. 첫 번째, 대기오염. 두 번째, 감염병. 그리고 세 번째, 먹거리. 앞에서 얘기한 거. 네 번째, 정신심리적 영향. 4가지입니다. 물론 거기다 플러스하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사회 시스템의 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포함하면 이것으로 인한 피해는 학자들이 산출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죠. 대기오염 뒤에서 이것을 실증적으로 추계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 대기오염은 기후변화와 동일한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 지금 뭐 정치인들 정치의 계절이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 뭐 1, 2위 하는데 요즘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요즘도 며칠째 미세먼지가 안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미세먼지의 원인은 당연히 기후 변화를 일으킨 원인과 거의 동일합니다.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또 미세먼지로 인한 악영향이 더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얘기하시지만 미세먼지 자체도 문제지만 미세먼지가 대류의 정체로 인해서 이것이 이 지상권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이 더 크죠. 미세먼지가 있더라도 빨리빨리 빠져나가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문제는 바로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옆에 분들이 미세먼지 걱정하시면 그거를 해결하려면 기후변화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바로 원인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 감염병. 옛날에 이제 전염병이라고 불리던 것인데 요즘에 이제 감염병 이렇게 불리는데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영어로 벡터라고 해가지고 모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곤충이라든지 이러한 매개체들이 옮기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날이 따뜻해지면 그러한 매개체들이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면서 엄청나게 번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사람의 건강을, 생명을 위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뭐 아프리카에 굉장히 흔한 그런 댕기열이라고 있습니다. 댕기열은 지금 원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그리고 약간 더운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런 데만 서식하던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그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엄청난 속도로. 안타깝게도 문제는 이러한 감염병은 약이 없다는 거죠. 네. 백신도 없다는 거죠. 요즘 웬만한 감염병들 옛날부터 유행하던 것들은 다 약이 있습니다. 항생제를 투여하면 되죠. 백신이 있습니다. 물론 백신 싫어하시는 분도 여기 계시겠지만 저는 의사니까 백신은 맞으시라고 권하드립니다. 백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염병은 백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약도 없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게 댕기열 이런 것도 그런 것이고 이제 말라리아라든지 등등 굉장히 기후가 올라가면서 서식이 증가하는 감염병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물의 오염이 되게 심해지면서 물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이 세균들의 번식이 증가,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감염병의 증가도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 두 번째 감염병, 세 번째 먹거리. 사실 먹거리가 두 번째인 것 같은데 바꿉시다. 먹거리가 두 번째. 먹거리가 더 심각하긴, 먹거리는 아까 앞에 얘기했으니까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먹거리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기아와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질 가능성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온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먹거리의 영양 상태가 변한대요. 그러니까 같은 쌀이라도 이전 쌀하고 다르게 프로테인, 그러니까 단백질 성분이 줄어든다든지 특정 영양소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은 곡물이라도 더운 환경에서 자란 곡물은 영양분이 변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영양소, 먹거리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벌써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후 변화가 점점 빠르고 심각해질수록 더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을 할 땅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식량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네 번째, 정신심리적 영향이 상당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기후변화는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의 충격을 사람들에게 가하고 그러한 충격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 네 가지 기억하시죠? 네. 계량을 좀 이게 계량이 추정이니까 사실 의미는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아까처럼만 얘기하면 에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는데 이 정도 많이 죽는다, 이 정도 많이 위험하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주면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솔깃하는 게 있어서 계량화 시킨 제가 오늘은 뭐 학술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참고 문헌을 붙이지는 않았는데 다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대로 나가면 이 WHO라는 건 세계보건기구, 국제적인 UN 산하의 건강 관련 기구죠. 해마다 25만 명이 추가로 사망한다. 그거는 지금 사망하는 그것과 다르게 원래는 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이 기후변화 때문에 매년 25만 명이 더 죽어가 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 추계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요런 밑에 거들을 안 넣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직접적인 거 폭염, 그 다음에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폐수범람으로 인한 사망, 아동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 등을 보수적으로 추계했을 때 요 정도였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니까 먹거리 부족으로 인한 추가 사망만 해도 한 해에 52만 명일 거다. 이 숫자가 막 몇만 명 단위로 되니까 몸이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사실 한 명의 목숨도 사실은 소중한 것인데 1년에 52만 명이 기후변화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특히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입니다. 53만 명이 죽는 것이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추가 사망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요건 여기에 추계가 안 된 건데 학자들이 추계해 보면 뭐 650만에서 900만 명, 대충 뭐 크게 잡은 100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그냥 대기오염 때문에. 이거는 바로바로 죽는 거는 아니고 당연히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이라는 거는 아주 만성적으로 나타나서 심장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령 오늘 대기오염이 안 좋아서 오늘 노출됐는데 내일 뭐 심장병이 걸리고 이런 거는 아니죠. 당연히 만성적으로 누적돼서 오랜 기간 흐른 뒤에 나타나는 건데 그분의 사망 원인을 살펴봤더니 이분은 대기오염이 아니었으면 폐암에 안 걸렸을 텐데 폐암에 걸려서 사망했다. 이런 분들을 다 쳐보니까 뭐 1년에 900만 명. 오존 증가로 인한 추가 사망도 따로 있거든요. 그건 이제 연간 100만 명. 이거는 오존 증가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피부암이 늘죠. 네. 동양인이나 이 피부가 약간 유색인 분들은 피부암에 조금 강한데 백인들은 피부암에 굉장히 취약하죠. 네, 그래서 지금 백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피부암이 굉장히 심각한 암 발생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암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심각한 공중보건학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부암뿐만 아니라 오존 증가하면 오존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도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세계은행조차도, 세계은행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세계은행조차도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1억 명 정도가 극단적인 빈곤 상태로 내몰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건강 영향이 아까는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 양으로 봐서도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측량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정신심리적인 영향입니다. 기후변화는 인류 종에 심대한 정신심리적 타격을 강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인류라는 종에게 엄청난 사실은 정신심리적 타격을 미치는데 그것을 일부 학자들은 ecological grief라고 해서 굳이 번역하면 생태 비탄, 생태적인 변화로 인한 비탄에 빠지는 것이죠. 우울감이나 이런 걸 떠나서 비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떤 비탄이라고 하면 무엇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인데, 실제 뭐 몇몇 그 원주민들, 가령 캐나다의 아이누족이나 아니면 호주의 원주민들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지금 캐나다나 호주 쪽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극단적인 극심한 자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원주민들의 반응을 차근차근히 뭐 인류학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엄청난 비탄에 빠지더라. 그래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더 이상 생존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기존의 뭐 정신과나 저희 의학적인 영역에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그걸 분류하기를 뭐 이런 어떤 생태 환경이 상실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태 환경이 바뀌면 본인이 알고 있는 이 생태 자연에 대한 지식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에서 오는 또 심한 충격이 있거든요. 가령 뭐 노인분들은 적절하게 할까요? 뭐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아프다? 뭐 이런 걸까? 하여튼 이게 뭐 아니면 뭐 대하는 굉장히 춥다?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그런 걸로 이제 자연과 굉장히 동화된 지식으로 본인들의 삶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서 삶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래의 상실과 관련된 비탄은 이러한 것이 있으니 미래가 더 이상 나에겐 의미가 없다라는 식의 이제 연관된 것으로 하면서 스스로 이제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도 벌어지는데 굳이 이제 원주민 대상의 연구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인간이 유적 존재로서 이런 비슷한 것들을 다 본인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측량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사람이라는 이 종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엄청난 것이죠. 특히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저희는 이제 주로 건강을 매개로 해서 활동하는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니까 건강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뭐 설득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데 저희 쪽의 관점은 이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에 심대한 타격을 받는데 그 건강한 심대한 타격을 받는 것이 계층이나 인종이나 젠더나 그 밖에 이런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아무리 기후변화가 있어도 돈 있는 사람들은 덜 죽습니다. 네. 아무리 기후변화가 있어도, 이거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남자는 좀 덜 죽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변화에 아이와 노인이 더 취약합니다. 네. 지역적으로도 흔히 말해서 아프리카 그 사하라 이남 사막 지역에 엄청 못 사는 나라들이 훨씬 취약합니다. 이것은 저희는 똑같은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이것은 불평등의 문제고, 기후변화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불평등과 모순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저희는 한다고 봅니다. 독자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나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는 독자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심대한 것은 기존에 우리 사회가 썩어 있고 병들어 있고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이 부분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불평등이 더 심각해지고 사회 부정의가 더 심각해지고,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회가 망가진다는 것이죠. 저희의 기본적인 관점은 그래서 기후 변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극대화시킨다라는 점에서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에게 취약합니다. 영상에서도 지금 태어난 아이가 도대체 이후의 삶이 기후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도록 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아이가 특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 우리 아이는 살려야죠. 네. 저도 애가 없을 때는 이런 얘기가 좀 안 와서는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짧게 하겠습니다만, 늦게 결혼해서 아이가 지금 엄청 어린데 이제는 좀 와닿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좀 살려야 돼. 물론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의 88%, 90%가 다 아이에게 집중된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나마 버텨요. 왜냐하면 신체 구조나, 딴 얘기긴 하지만 사람의 신체가 굉장히 이 외부 조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웬만큼 막 심한 조건이 아니면 건강이나 생명의 위협을 잘 받지는 않거든요. 몸에서 그걸 적응합니다. 네. 특히 어른들,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되기 전이기 때문에. 특히 5세 미만 아이들은. 그리고 아까 여성이 더 취약하다 그랬는데, 특히 산모, 그리고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도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기후변화가 태아 기형 출산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 시에 수은이 좀 대기에 노출되는데요. 물론 이거는 각 나라마다 얼마나 그 석탄 화력 발전소 집진기 시설을 잘 설치해서 수은을 다 걸러내느냐 이런 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발생이 됩니다. 근데 수은은 아이의 이 뇌신경 발달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독성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 시기 미세먼지 노출은 특히 더 해롭습니다. 사실 이런 미세먼지 있어도요, 건강한 사람이나 저희 같은 성인들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환자, 노인, 아이들은 굉장히 취약한 것이죠.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이 더 취약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심리적 트라우마도 아이는 아직까지 외부 환경에 대한 본인의 이 조절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트라우마에도 아이들이 더 취약합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기후변화로 해서 극심한 재난적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홍수 나고 가뭄 일고 태풍 몰아치고 뭐 무너지고 이런 것이 점점 폭염이 몰아치고 이럴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재난 상황들이 점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런 재난 상황에 아이들이 굉장히 더 취약합니다. 네.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유전자의 표현형도 바꾼다는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유전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우리 유전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표현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중에 뭐가 나타나느냐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거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100%다 몸에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 중에 뭐가 드러나냐는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환경이 드러나게 하는데, 특히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것들이 몸에 있는 다양한 그 악성 유전자들의 발현을 키운다라는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은 계층별로, 젠더별로, 연령대별로 다르지만 특히 아이에게 취약하다. 마지막 남은 시간, 요까지가 첫 번째, 제가 아까 몇 시에 시작했죠? 이제 한 3시 40분.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복습.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섭시다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건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 자연의 문제입니다. 뭐 하겠지만 이것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라고 했을 때 특히 이것은 우리 아이의 건강의 문제이고 아이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직접적인 영향은 2개, 간접적인 영향은 4개. 그리고 특히 이것은 불평등의 문제다. 불평등의 문제다. 한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국 사회 지금 뭐 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지표가 뭐 1%와 99%의 자산의 비교라든지 아니면 뭐 20%와 뭐 80%의 자산 비교라든지 10%와 90% 자산 비교 이런 것들 해보는데 옛날에는 그 정도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한국이 탑이에요. 미국 다음으로 그 불평등이 뭐 한 3, 4위, 2, 3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 지금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각한데 이 심각한 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 바로 기후문화다.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면 저희 건강 영역 쪽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주로 저희는 타겟팅을 저희는 기업 쪽에다 합니다. 저희는 왜냐하면은 그런 운동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건강을 파괴하는 이 싸움이라는 게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싸우기도 하지만 정부는 뭐 싸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정부는 뭔가 같이 액션을 해야 되는데 이 건강을 파괴하는 대부분의 주된 요인이 기업입니다. 현대는. 이게 딴 얘기지만 기후변화가 아니더라도 건강을 파괴하는 주요 요인 중에 뭐 담배, 뭐 먹거리, 뭐 술,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기업입니다. 기업.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건강을 파괴하는 건 거의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을 타겟팅해서 기업에 대한 반대 캠페인, 안티 캠페인이라고 하는 양상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저희의 경험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뭐 이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캠페인이나 액션에도 적절할지는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저희 영역에서 한 사례니까 일반화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건강 영역 또는 건강이라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또는 활동 방식으로는 검증이 돼 있습니다. 성공을 한 사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기후변화도 기업이 주적 아닌가요? 네, 그거는 뭐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기업이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개인이 뭐 자동차 비싼 거 타고 뭐 맨날 고기 뭐 하루에 몇백 그램씩 먹고 뭐 이런 사람도 잘못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건 따로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은 늘 굉장히 이러한 논의를 다른 방향으로 싹 바꾸는데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마케팅의 도사들을 고용해서 대중의 이런 관심들을 다른 쪽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죠. 네. 이런 전략을 씁니다. 저희가 이런 전략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저희는 주로 이제 담배 기업하고 싸우는 와중에 알게 된 것인데
담배 기업이 썼던 이런 전략들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배워서 다 씁니다. 그래서 야, 너희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너희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있어. 이러면은 제일 첫 번째 논점을 흐립니다. 아니, 그게 왜 우리 때문입니까? 왜 담배 때문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폐암 걸리는 건 담배 때문이 아니라 대기오염 때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이 고등어 태우는 그것 때문에도 있고요. 원인은 되게 많은데 왜 담배만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령 우리가 석탄 기업, 너희들 잡겠다 이러면 기후변화가 왜 석탄만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자동차도 있고 중국에서도 오고 이런데 왜 우리 때문이 우리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논점을 흐리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이 물타기 아주 잘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학적 연구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그래서 우리 대기오염 관련해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막 과학적 연구가 나오잖아요. 한국의 미세먼지는 자동차가 몇 %고 석탄이 몇 %고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정부 과학자들을 고용해서 그 연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연구는 방법이 잘못됐고 그 연구는 이런저런 가설이 잘못됐고 그 연구는 너무 추정치가 과다하고 모든 연구는 비판하기 시작하면 다 비판할 거리가 있거든요. 비판할 거리가 과학은 그러기 때문에 과학인데 아주 완결적인 비판할 수가 없는 과학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자명한 것에 대한 대중의 의심을 그래서 이제 책 제목도 있는데 doubt 기업의 핵심적인 전략은 대중이 doubt 의심하게 만든다. 그게 맞아? 우리가 이제 설득을 하러 돌아다닐 텐데 기후변화 석탄 기업 때문이고 자동차 기업 때문이고 먹거리 때문이고 이러면 그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패퇴하면 그래 우리가 좀 고치긴 고칠 텐데 우리끼리 할게요. 우리끼리 그냥 가이드라인 만들고 우리가 알아서 좀 할게요. 법으로 만들지는 마세요. 이 대명천지에 기업을 이렇게 규제를 합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희도 동의해요. 기후변화 문제 심각하다는 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무슨 협약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연구를 해보면 말짱 꽝이더라. 이거는 이미 기업이 지들이 알아서 한다는 건 말짱 꽝이더라. 이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아니 그게 왜 우리 기업 책임입니까? 고기 먹는 사람들, 페트병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쓰면서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안 쓴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만들겠습니까? 이런 적반하장. 그럴듯하긴 하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옆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면 저 사람 때문인 것 같고. 담배 피는 사람 보면 냄새 싫어. 짜증나. 담배 피는 사람이 잘못인 것 같잖아. 사실은 담배를 생산하고 마케팅하는 기업이 잘못인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그 다음에 대리자를 내세워요. 기업은 절대로 쌓이면 전면에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킨 다른 이 집단을 내세우죠. 이분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가령 담배 하면 흡연자들이 나서죠. 흡연자의 권리는 어디 갔냐? 맞는 말이죠. 흡연자의 권리를 제약하겠다는 건 아니죠. 사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흡연을 하되 전체적인 사회가 흡연에 대한 이 내성을 가지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인데 흡연자를 내세우고 이런 내세워서 이제 우리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업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 싸우러 가봤더니 농민 집단들이 와가지고 대리전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건 잘 대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동한테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기업 전략을 알아야 이 전략은 저희가 담배 기업하고 싸우다 보니까 워낙 이런 것들을 많이 써가지고 알게 된 것인데 기업들이 담배 기업들한테 배워서 아주 잘 씁니다. 이 화력
핵발전 등등 그 핵발전 등등도 다 이런 담배 기업의 택틱 전략이죠. 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 요즘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캠페인 하냐? 저희가 이제 세계적으로 다 이제 성공했던 건강 영역의 캠페인 사례들을 보면 이게 뭐 기후 변화 캠페인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토론을 해봐야 되는. 일정 정도 저희는 이제 토론 해봐야 알겠지만 적용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 기후 변화로 인한 부정적 건강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할 필요는 있습니다. 충분히 소통할 필요는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그리고 도덕적인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기후를 파괴하는 행동 양식을 가진 개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예. 담배 피는 사람을 끊게 만들기 위해서, 너 왜 담배 왜 피니? 너 그거 간접 흡연하면 다른 사람들 죽이는 행위야. 너 진짜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해봤자 그 사람 절대 담배 안 끊어요. 이거는 이미 뭐 여러 번 연구를 통해서 그 사람 절대 담배 안 끊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네. 더 반감만 생기지. 행동에 동참하지 않아요. 네. 집단적 환경 변화에 집중하기. 이게 담배를 끊게 만들려면 그냥 담배 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끊습니다. 아이고, 담배 피를 깔려면 저 멀리까지 나가야 되고, 담배 피려니까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애들도 싫어하고,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끊게 되는 거죠. 집단적 환경. 그 다음에, 이런 기업일수록 엄청나게 이중성이나 부도덕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에 타겟팅을 해서 안티 인더스트리 캠페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석탄 기업이든 자동차 기업이든 한국적 상황에서 어느 기업을 타겟팅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진짜 주범에 대해서 타겟팅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나 부도덕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폭로하고, 그래서 집중점을 그쪽으로 해야지 개인들로 하면 안 된다. 대중에 그러면 당연히 분노가 일어날 것이고,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가해서, 이거는 전략은 또 각자가 처해 있는 조건에 따른 전략을 하고, 이 대항 캠페인도 근데 브랜드화 해야 돼요. 이거는 하여튼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분인데, 캠페인도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브랜딩.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운동도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약간 팬시하게 보여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젊은 사람이 더 나서서 합니다. 저 사람들은 좀 꼰대 같아. 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너무 견실한 무슨 금욕주의자들만 저기 모여있는 것 같아. 이러면 대중 캠페인이 성공하지 못하죠. 네. 더 젊은 사람들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어쩌면 좋을지 브랜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쪽에서는 이건 불평등이다, 사회정의의 문제다라고 호소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기후변화 그대로 두면 당신의 건강이,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잘 안 움직여요. 네. 저희가 해봤는데 잘 안 움직여요. 네. 건강 문제가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한국에서는 건강은 되게 개인화된 가치입니다. 각자 도생해서 해야 돼. 집단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로 접근하면 잘 안 돼요. 캠페인이. 안타깝게도. 저희가 늘 어려운데, 그럼 뭘로 하냐? 이거는 불평등의 문제다. 이건 불평등의 문제다. 담배도 불평등 문제거든요. 사실 저소득층이나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담배 더 펴요. 요즘에는 돈 많은 사람들 담배 안 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담배 피우면서 더 빨리 죽고. 등등의, 이건 불평등의 문제다. 정의의 문제다. 라고 접근을 하면서,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이렇게 건강도 계층에 따라 파괴되고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저희 쪽에서 운동했던 사례로 봤을 때는 보다 효과적이더라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